네,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농부입니다. 빨간 샤인마스켓 제 마이하트 포도 농장입니다. 빨간 하트 모양의 포도알, 작년에도 역시 많은 인기를 누렸었죠. 올해는 마이하트 포도를 정말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샤인마스켓 시장이 포도 전체 시장에서 40%가 넘어요. 이렇게 많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말 많은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맛없는 포도가 판매되고 있다 보니까 더 소비자들이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샤인마스켓이 맛이 없는 이유는 당도가 안 올랐죠. 그리고 망고 향이 안 나죠. 샤인마스켓이 제대로 맛이 안 난다, 그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주변이 다 논입니다. 주변이 논인데 그 한 가운데에 포도 농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토도 하지 않고 유공관도 하지 않고 전혀 배수 관리는 없이 그냥 포도만 심은 거예요. 2년 3년간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4년 5년 넘어가게 되면 포도가 맛이 안 올라요. 당도가 오르질 않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도전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또 하나, 주변이 미나리 밭이에요. 주변이 미나리 밭인데 거기서 아무 대책도 없이 똑같이 또 포도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무모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빨리 다른 대안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접목을 심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삽목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초기에 샤인마스켓 묘목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삽목을 심었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많은 후회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빨리 대안을 찾으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제 많이 커졌죠? 자, 많이 커졌어요. 이렇게 봉긋하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설레이고 좋습니다. 이 마이하트 포도 농장은 작년에도 이제 고민거리가 많았었죠. 색깔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고민거리가 많았는데 오해를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포도송이를 놔둔 게 아니고 실험용으로 놔뒀었습니다. 색깔이 안 든 데다가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저는 일찍 송이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제가 실험용으로 계속 관찰하고 테스트를 했던 겁니다. 포도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포도나무가 시달리죠. 다음 해에 포도나무가 지탱할 수 있는 힘 자체를 다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포도송이를 달리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지금 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는 메리트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메리트청을 사용했어요. 나무가 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제가 메리트청을 써서 순 나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 그 영양분을 직접 살포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목면 살포입니다. 이 나무에 직접 제가 살포를 했습니다. 어떤 걸 살포했다고요? 제가 만든 발효인산가리에 미량 영양 요소들을 제가 섞었습니다. 그걸 혼합해서 이 나무에 직접 줬습니다. 사람도 피부로 영양분 먹고 숨을 쉬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도 이 피부로 직접 숨을 쉬고 영양분도 먹습니다. 시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목면 살포를 하는 시기는 이제 물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물이 올라와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쯤부터 시작해서 순이 나올 때까지 일주일 또는 10일 간격으로 제가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영양분을 많이 먹은 거와 영양분을 적게 먹은 포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올해 또 해보고 있습니다. 마이하트 포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전에 쓰던 약주를 폐기를 안 하고 그대로 뒀습니다. 특히 지금은 순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등에 메고 목면 살포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양이 굉장히 적게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포하는 면적도 적고 공급하는 양 자체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약주를 이용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시범적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해서 이렇게 약주를 뒀습니다. 원터치 다 이용해서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밸브만 이렇게 열어주면 공급이 되는 거죠. 이제 스위치만 올리면 되겠죠? 동별로 이동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빼서 다시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원터치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쉽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포도에 대한 애착이 더 커집니다. 목면 살포,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위치를 올릴게요. 자, 스위치를 제가 올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분무기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있는 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것도 살포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여기서 대각선으로 쏘게 되면 이렇게 하시게 되면 바깥으로 버리는 게 많습니다. 벽면으로 많이 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약을 많이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직선으로 가게 되면 약을 크게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직선으로 하게 되면은 약이 다른 데 지금 안 가잖아요. 그대로 다 묻게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이런 식으로 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시범적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포할 때는 가급적이면 아침 일찍 하든지 아니면 오후 해거름에 하든지 그때가 좋습니다. 지금은 제가 촬영 때문에 해가 있는데도 준 겁니다. 잠깐만 제가 시범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목면 살포하면서 여기에 영양분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영양분에 더 신경을 써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규산입니다. 이 규산을 제가 올해는 더 집중적으로 씁니다. 작년에는 맥반석에 포함되어 있는 규산을 썼고요. 올해는 아예 별도로 규산을 더 추가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규산의 효능이 뭘까요? 다른 영양분들을 함께 포도나무가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같이 묶어주는 거죠. 다른 영양분들이 플러스 그리고 규산이 마이너스 자석처럼 붙게 됩니다. 포도나무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같이 다 포도나무한테 가자, 어깨동무해서 가자,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규산입니다. 규산의 원래 효과도 있지만 포도나무가 영양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균형을 채울 수 있도록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규산을 더 신경 써서 더 집중적으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목면 살포를 하게 되면 나무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때 공급할 수 있고 그리고 아주 튼실하게 눈을 틔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맛있는 마이야트 포도를 제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잘 키울 겁니다. 맛있는 마이야트 포도 기대해 주세요. 기분 좋은 농부 TV 감사합니다.